자, 오늘은 간첩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제가 간첩이라는 단어를 인지했던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 제 아버지가 뭘 했냐면 저 빨갱이 간첩 새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간첩이라고 하면 되냐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에 간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저는 내를 밟아 나가던 시기여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세상 물정 몰라서 자꾸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는데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간첩이 어딨노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간첩이 있습니다. 간첩이 무조건 있어요. 그 증거는 뭐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오늘 마침 헌재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최후 변론하는 영상이 있는데 엄청 많지만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을 폭로 단지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민주당의 플랜카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은 민주당이 삭감한 대한고래 프로젝트 497억 30번,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범죄 수사 특활비 특경비 587억 27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384억 40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17년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당선되었습니다. 간첩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입의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역량상 우세를 보장하도록 조직 사업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한미동맹 우선을 전면에 내걸고 반북 대결 정책을 추구할 것이니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조직적으로 공세 전개하라. 그리고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집요하게 압박 공세를 강화하라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올리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까지 약 178회에 달하는 윤석열 퇴진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1일 며칠 전 이재명은 민주노총을 찾아가 민주노총은 탄핵 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간첩들은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진보당과 연대하라. 정의당이 당 지도부를 장악하도록 밀어주라.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을 친위 쿠데타로 몰아 2018년 기무사령부를 해체하였습니다.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내란 음모는 전원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내란몰이를 예행 연습해 두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왔던 군인들에게 모욕과 고초를, 간첩을 잡는 방첩 사업 업무를 질적 저하를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계엄 전까지 22차례, 계엄 이후 22일 동안 7차례, 수사방해를 위하여 검사에 대한 14차례, 언론 장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6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은 없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국무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간첩은 민주노총이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흔들게 하라. 박근혜 년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라. 북한이 지시를 내린 구호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이다. 입니다. 그 구호는 실제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퇴진이 추모다.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호를 사용한 단체는 촛불행동입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민주당 김민석의 친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확인한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의 마지막 지령입니다. 우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디서 얼마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간첩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간첩들과 민주당의 커넥션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에서 민주당이 하는 행동들이 국익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첩을 이해하니까 민주당이 이해되네? 아이고, 간첩만 이해했는데 민주당이 이해되네? 이게 뭐지? 자, 이렇게 간첩이 활개치는 와중에도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자, 처음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근데 중국인이 항공모함, 국정원, 국가 군사시설 이런 촬영을 하면서 잡히거든요. 잡히자마자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이 간첩법 개정의 주된 요한점이 뭐냐면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적국이라고 하면 북한을 칭하는데, 이 북한이 막 국가 군사시설 이런 거 촬영하고 기밀 유출하고 이렇게 하다 잡히면 저희가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국이다 보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간첩법 개정의 주된 요관점이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라서 저희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간첩질을 당하고도 우리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 다수당이라고 하면 국익을 위해서 간첩법 개정을 찬성하고 추진을 해야죠. 근데 추진은 안 하고 반대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간첩을 이해했는데 민주당이 이해가 되네. 진짜 화가 이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말을 밖에 못해서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간첩들의 행태에 대해서 받는 영향으로 국가의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국회가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것 같다니까요.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간첩을 이해하니까 민주당이 이해가 돼요. 저만 그런가요?